예, 안녕하십니까.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의료 환경 열악한 선교 현장에서 건강 지키기입니다. 어, 저는 경남 하동에서 23년째 참사랑 연합원에서 일하고 있고요. 또 다니는 교회가 이름이 같습니다. 순천에 있는 참사랑 교회 성도입니다. 오늘 강의를 준비할 때 컨셉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침에 기도 모임에 이렇게 참석하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제 강의를 통해서 유익함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혹시 제 말씀이 잘 들리신가요? 네. 네네. 두 번째는 스토리텔링처럼 좀 쉬워야 된다는 점입니다. 어렵게 하면은 재미도 없고 해서 쉽게 하려고 준비했고, 세 번째는 너무 많은 내용을 전달하면 아침부터 뇌에 과부하가 생기기 때문에 기도 모임이 스트레스가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다가 내용을 많이 줄여서 좀 분량을 적게 했습니다. 그런 컨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과 선교지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저는 선교지를 여러 번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요. 선교지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또 환경이 오염되어 있고 또 의료 서비스가 많이 열악한 그러한 특징이 있어서 제가 이러한 선교지의 특징을 감안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세계 어린이 맞습니다. 제가 잘 안 보이는데요. 잠깐만요. 원장님 지금 강의안 띄웠는데 예, 나옵니다. 강의안 제가 하겠습니다. 예, 다음 눌러주십시오. 예, 예, 강의하면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세계 어린이 남 노출 수준에 대한 지도인데요. 예, 빨강색으로 짙게 나온 나라들이 노출 수준이 높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인도, 중국, 북한, 후진국에서 남 노출 수준이 높고 선진국일수록 낮습니다. 이 사진은 후진국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중금속과 환경오염이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이것으로 대변해주는 사진이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께서 그 점을 감안해서 음식물이나 환경오염에 어떤 그 생각을 늘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해주십시오.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제가 인도에 선교 여행을 갔었는데요. 캘커타에 갔었는데 공기 오염이 너무 심해서 매일 제 코딱지에 이 석탄가루처럼 떨어져 나온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후진국일수록 공기오염, 또 토양오염, 수질오염, 모든 총체적인 오염이 되어서 그 오염된 농산물을 먹고 자기도 모르게 이 몸이 건강이 나빠지는 그런 것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해주십시오. 네 가지 조건이 건강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환경 오염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을 먹어야 하는데요.
야채는 아무리 먹어도 좋고 좋은 단백질이 건강에 꼭 필요합니다. 식물성 단백질, 콩, 두부, 된장을 주로 드시되 동물성 단백질도 꼭 필요합니다. 수육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하고 프라이팬에 튀기거나 또는 불에 직접 구운 음식은 발암물질도 많이 나와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자가 회복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님들께서는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대부분은 충분히 쉬지 못하고 주무시지 못하고 또 사람 간의 이런 관계성에서 긴장이 늘 되기 때문에 이런 자가 회복을 위해서는 휴식과 수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밤에 음식을 드시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잠잘 때는 뇌도 쉬어야 하지만 우리의 소화기관과 모든 세포들이 휴식을 취해야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특히 이 저녁 식사 후에 뭘 먹는 것은 건강에 매우 해롭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노폐물을 능동적으로 배출하기인데요. 땀 흘리는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이 많으시죠. 만성 피로에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가장 효과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땀 흘리는 운동입니다. 우리 세포가 계속 노폐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땀 흘리는 운동을 통해서 배출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달리기가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 줄넘기도 좋습니다. 달리거나 뛰지 못할 때는 뭐 자전거 타기랄지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주십시오. 오늘 강의 순서는 제가 여러 가지를 준비했다가 제가 분량을 줄였습니다. 첫 번째는 면역을 올리는 물질, 두 번째 대상포진, 세 번째 질의응답 시간. 이렇게 하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해주십시오. 다음, 예. 첫 번째는 면역을 올리는 물질 비타민 C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약물 중에서 최고의 약물이라고 저는 극찬을 하고 싶은데요. 비타민 C를 모르시는 분은 없지만 비타민 C는 과소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타민 C가 제약회사에서 돈이 안 되는 그런 약이라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C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특허가 없기 때문에 어떤 제약회사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C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건강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그런 약물이라는 점을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해주십시오. 혈액에는 세 가지 세포 성분이 있습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는데요. 면역 기능을 백혈구가 담당합니다. 다음 해주십시오. 잠깐만요. 여기 오른쪽 위에 6가지 종류의 백혈구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보다 더 많고요. 그 아래에 한 개의 백혈구 사진인데요. 백혈구는 아메바처럼 스스로 움직여서 세균이나 곰팡이, 암세포, 또 우리 몸의 죽은 세포들을 잡아먹음으로써 이런 것들을 해결합니다. 백혈구가 일을 못하면 하루에 모든 사람이 5,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생깁니다. 그 암세포를 백혈구가 잡아먹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암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해주십시오. 세균은 우리 몸의 세균은 100조 개 이상이나 되고 우리 몸의 세포는 50조 개 정도 됩니다. 세균이 우리 세포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더 많겠죠. 우리는 세균이 없이는
하루도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효소가 분해해서 흡수합니다. 그런데 소화효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균이 음식을 잘게 분해하면 세균도 먹고 우리도 흡수하고 그래서 세균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혈관 내로 들어오거나 또는 과도한 번식을 하면 병이 생깁니다. 그러한 것을 적절히 퇴치해서 이것이 백혈구가 이 세균을 죽이기 때문에 우리가 병에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전자현미경 사진이 있는데요. 세균의 사진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모습의 세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다음 해주십시오. 구강세균인데요. 여기 치석이 보이는데 치태 1g당 1000억 마리나 되는 세균이 있고 여기 잇몸에 염증이 자주 생깁니다. 여기 세균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전신 감염, 심장의 염증, 신장, 뇌, 간 여러 군데에 감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백혈구가 적절히 퇴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염질환에 쉽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우신염이나 방광염이나 또는 구내염이나 여러 가지 감염질환이 자주 오시는 분은 이 구강세균 관리를 잘 해주시면 상당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해주십시오. 이제부터는 동영상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예, 틀어주십시오. 예, 여기 백혈구가 세균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백혈구 한 마리가 수많은 세균을 포식해서 잡아먹는 영상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 몸의 백혈구가 세균을 퇴치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 해주십시오. 예, 지금 영상은 여기 이 편도염을 우리의 면역계가 어떻게 이겨내는지에 대한 애니메이션 영상입니다. 틀어주십시오. In 1960, Sir Frank Macfarlane Burnet was awarded the Nobel Prize for his contribution. 아니요. 조금 한 2분 정도 Burnet's 해주십시오. clonal selection theory revolutionized our understanding of the immune system. To this day, Burnet's research remains the foundation of the way we think about disease. 여기는 지나가고 조금 영상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Clonal selection is the central mechanism by which 중간 정도로 예, 좋습니다. unique and is sensitive to only one kind of foreign 여기 infection. 림파절에 많은 백혈구가 보입니다. 림파구인데요. The M protein hairs from the bacteria. 여기 림파구가 그 This is 세균의 the molecular surface of that B cell. 림파구의 표면에 magnified 수용체가 10 있고 million 세균의 times. 털이 이렇게 림파구의 Its 표면에 surface is covered with 달라붙습니다. receptors that recognize M 이렇게 protein. 달라붙으면 이 림파구가 증식을 Grab 하고 onto the M 항체를 protein. 생산합니다. This triggers an activation signal to travel into the cell. 이 림파구가 항체를 생산하고 이 털이 이 세균의 혀층부에 있는 털입니다. The 이 activated B 림파구가 cell migrates and begins to replicate. In a few days, thousands of 이 copies of the 림파구가 selected cell are 증식을 made. 하고 항체를 This is 생산해서 the central 그 항체가 idea in 그 Burnet's 세균을 clonal 공격합니다. selection theory, where one cell is selected out of billions of B cells and identical clones have been created from it. Therefore, the cell is clonally selected. 네, 이 This 림파구가 creates 항체를 an army 생산해서 of B cells that mass 분비를 produce 하면 M protein 이 항체가 antibodies and release them into the surrounding. 세균을 공격합니다. 이 항체가 림파구가 분비하고 있는 Antibodies 사진이고 circulate in the blood and travel into tissue. 항체가 나오고 있고요.
They bind to the M protein hairs on the strep bacteria. 예, 이 This 항체가 acts 이제 destruction by the 달라붙고 있습니다. 세균에 달라붙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균은 힘을 못 쓰고 또 other 이 immune cells 백혈구가 ingest the 이 세균에 antibody 쉽게 content.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They destroy 항체가 the 신호를 bacteria 보내주는 and eliminate 때문에 the 그래서 infection. 백혈구가 세균을 또 잡아먹고 이렇게 해서 편도선염이 극복되는 것입니다. 면역계가 편도선염을 어떻게 이겨내는지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다음 해주십시오. 설명을 잠깐 드리면 열어주십시오. 잇몸에 염증이 있고 여기 아주 실 같은 세균이 있습니다. 이 실 같은 세균이 여기 보면 이 백혈구를 공격해서 잡아먹는 영상입니다. 방금 전에는 백혈구가 세균을 잡아먹는 영상을 보셨는데 이번 영상은 힘이 없는 백혈구는 세균의 먹이가 된다는 그런 영상입니다. 실제 영상이고 이 실 같은 이런 입안에 있는 세균이 백혈구를 잡아먹고 있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주십시오. 여기 한 개의 백혈구가 있는데요. 세포 핵이 있고 세포질에는 빨간색 과립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과립이 세균이나 바람세포나 곰팡이나 이런 것들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독극물입니다. 이 독극물이 이 세균을 죽이면서 백혈구도 손상을 받습니다. 그 손상을 받을 때 백혈구 안에는 고농도의 비타민C가 있습니다. 그 비타민C가 그 손상을 최소화시켜줍니다. 활성산소,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백혈구가 더 많은 세균을 잡아먹을 수가 있는 것이고 비타민C가 부족하면 이 백혈구가 쉽게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세균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해주십시오. 항산화제의 대표는 비타민C인데요. 혈중 반감기가 3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먹으면 5시간이 지나면 혈중 레벨이 먹기 전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꾸준한 혈중 레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3번 정도 나눠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한 번에 먹는 것보다는 나눠 드시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부분 99.9%의 동물은 비타민C를 스스로 만들고 사람은 만들지 못합니다. 음식으로 공급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호중구라는 이 백혈구는 비타민C 농도가 혈중에 50배나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비타민C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비타민C가 부족하면 이 백혈구가 힘이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감염질환 또는 암세포를 즉각 잡아먹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해주십시오. 여기 영상은 소금물의 효과인데요. 틀어주십시오. 입안에 있는 이런 시료를 채취해서 조금 진행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기 소금물을 이렇게 스포이드로 첨가했습니다. 방금. 그랬더니 활발하게 움직이던 세균이 즉각적으로 1, 2초 만에 움직임이 없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물은 삼투 농도가 높기 때문에 세균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세균은 파괴됩니다. 그 시간이 1, 2초면은 세균이 파괴됩니다. 우리가 감염질환에 걸리는 주 이유가 입안 세균입니다. 암 환자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암 환자들에게 아침마다 소금물 가글을 하도록 교육시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텁텁하죠. 그 입안에 엄청나게 많은 세균이 있고 그걸 삼키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꼭 뱉으시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금물 가글을 하신다면 감염 질환을 예방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해주십시오. 다음 해주십시오. 소금을 만들기는 이 종이컵 반컵이 100cc 정도 됩니다. 스푼으로 티스푼 한 스푼이 5g 정도 됩니다.
이 정도를 녹여서 약 5초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오래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 삼키지 마시고 침 뱉고 나서 소금물 가글을 하시면 아주 이 감염 질환 예방에 좋고, 취침 전에 한 번 더 하시는 것은 더 좋습니다. 다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대상포진을 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이 인구 2명당 1명이 걸리는 아주 흔한 질환인데 대부분 50대 이상에서 생깁니다. 다음 해주십시오. 2달 전에 60세 남자 목사님께서 탄자니아 선교사님이신데 대상포진 때문에 그곳에서 치료를 하시다가 귀국하셨습니다. 신경통이 너무 심해서 귀국하셨는데요. 저에게 여러 번 링거 치료랑 여러 가지 치료 받으시고 다시 선교지로 복귀하셨습니다. 다음 해주십시오. 대상포진은 여기 이렇게 신경이 보이는데요. 이 신경에 신경절이라는 곳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이 떨어지면 이 바이러스가 증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띠 모양으로 이렇게 염증을 일으키는데요. 이 한자어로 띠대 모양상, 그래서 띠 모양의 포진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이러스가 이 신경세포에 이 줄기를 타고 쭉 내려가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 신경세포의 전깃줄 여기에 싸고 있는 이 수초라는 껍질을 녹여버립니다. 그러면 이 껍질이 녹여진 이 세포의 전깃줄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통이라는 합병증이 생기고, 심하면 평생 동안 신경통으로 고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해주십시오. 대상포진은 대부분 사람이 이 수두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습니다. 저희 이 50대, 40대 대부분 이 수두 접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이 바이러스가 몸에 있고, 면역이 저하되면 이 바이러스가 이 증식해서 병을 일으키는데요. 면역이 저하된다는 말은 피로하다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피로하면 면역이 일시적으로 저하됩니다. 만성피로가 있으시죠?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만성피로가 있으시죠? 그러면 만성으로 면역이 저하됩니다. 면역이 저하된 사람에서 90%까지 이 대상포진이 생깁니다. 10명 중에 9명이 대상포진에 생깁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을 오늘 강의에 넣은 것입니다. 신경수초를 이 껍질을 녹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후유증, 신경통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치료를 잘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 해주십시오.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은 대상포진이 생기면 처음에는 수포가 생기지 않고 통증, 가려움, 화끈거림 등 아무튼 감각에 불쾌한 이런 통증이 하루에서 3일 정도 생긴 다음에 수포성 발진이 생깁니다. 수포형이 70%, 비수포형이 30%, 이렇게 수포가 없이 생기는 경우도 30%가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의사들도 이 비수포형 대상포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이 필요합니다. 눈 주위나 귀 주위에 대상포진이 생기면 시신경, 청신경에 손상을 받을 수가 있어서 즉시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선교지에서 이 부위에 대상포진이 생겼으면 모든 업무를 중단하시고 즉시 이 전문의 진료를 받으셔야 된다는 점을 일단 지식으로라도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해주십시오. 경과는 치료하지 않아도 자가치료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신경통 후유증입니다. 신경통 후유증은 빨리 치료할수록 적게 나타나는데요. 골든타임이 그래서 있습니다. 수포가 발생한 지 3일 이내에 치료를 하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골든타임인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포가 발생되기 전에 증상이 있잖아요. 3일 정도. 그 증상이 있을 때 약물을 드시면 훨씬 더 후유증이 감소합니다. 이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체 검사가 있는데요. 이 검사를 하면 저희 나라에서도 며칠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결과를 기다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빨리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을 진단 즉시 약을 처방하기 때문에 항체 검사를 저는 하지 않고 있고, 혹시나 선교지에서 항체 검사를 권유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라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중히 거절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치료합니다. 바이러스제를 7일간 먹고 연고나 스테로이드 진통소염제를 처방합니다. 타이레놀은 소염 효과가 없어서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진통 효과도 약하고요. 꼭 진통소염제를 드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렸고, 이제 저는 기능학적으로 3일 동안 비타민C 고용량 주사를 놓습니다. 그 염증을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도 일주일 동안은 고용량으로 드시게 합니다. 그리고 만성 피로 때문에 이 대상포진이 생겼기 때문에 휴식과 수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탄자니아 선교사님께서도 중요한 업무가 있으셔가지고 이 휴식하지 못하셔서 결국은 포진이 더 커져가지고 결국은 귀국하시고 너무나 통증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치료 목표는 신경통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해주십시오. 백신 맞는 것을 저는 강력히 추천합니다. 기존 백신과 최근에 나온 싱그리스라는 백신이 있는데요. 가격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안 된다면 저는 싱그리스를 추천합니다. 효과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맞지 못하셨다면 국내에 이제 오셨을 기회에 이 기존 백신이라도 맞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존 백신을 맞았을 때도 이 접종을 한 군과 하지 않았던 군을 비교하면 약 30배 정도 접종을 하지 않았을 때 30배나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은 선교사님들은 이 기존의 백신이라도 꼭 맞으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선교지에서 대상포진에 걸린다면 이 슬라이드를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진료받는 것을 추천하고요. 진료를 못 받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진료받는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업무를 중단하시고 휴식과 수면을 꼭 취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통소염제를 적극적으로 초기부터 수포가 생기기 전부터 복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부브로펜이 일반 의약품으로 가장 대중적인 진통소염제이기 때문에 이 약을 상비약으로 가정에 비치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타이레놀이 아닙니다. 허용하는 충분한 양을 충분한 기간 동안 드시면 되는데요. 보통 일주일 정도 드시면 대부분은 가라앉습니다. 이 약은 위장장애가 있어서 빈속에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음식을 조금이라도 드시고 복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주 소수이지만 이 이부브로펜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또는 이제 간이나 신장이 안 좋으시다면 진료를 받고 적절하게 약물 투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와 비타민 C가 면역을 올리는데 꼭 필요합니다. 제가 비타민 D도 준비를 했는데 강의를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하지 못했는데요. 비타민 C, D가 면역을 올리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주일 동안은 좀 한 2배 이상 증량해서 복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선교지에서 대상포진에 훨씬 그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선교지에서 건강관리를 요약하겠습니다. 해로운 음식을 먹지 않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백혈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C, D, 그리고 미네랄로 채소를 많이 드시기 바라고, 요즘 채소는 과거 채소와 다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수십 배 더 적다는 이런 연구가 계속 있기 때문에 비타민 C, D는 보충제로 드실 수만 있으면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감염 질환을 예방하는데 소금물 가글이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이것을 습관화하시면 굉장히 유익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로 물질을 제거하는데 충분한 휴식, 수면, 그리고 땀 흘리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님들은 이 휴식이 늘 부족해서 만성 피로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3km 달리기를 합니다. 제가 매우 약하게 이렇게 건강이 약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 관리를 하는데 3km 달리기를 거의 매일 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운동하러 나가기 전에 늘 가기 싫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 마음의 채찍이 저를 때려서 억지로 나가게 합니다. 나가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제 이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운동하는 것이 실제 생각과 실제 행동하는 것과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운동이 참 하기 힘들다는 점을 알고 있어서 줄넘기라도 또는 동료 선교사님 또는 가족 같이 이렇게 운동을 같이 하시면 이렇게 쉽게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다는 점, 꼭 함께 하는 동료를 같이 하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해주십시오. 건강한 음식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신선한 야채를 많이 드셔야 되고요.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이 함께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로 콩, 된장, 청국장, 두부 이런 걸 자주 드시길 바라고, 동물성 단백질도 필요합니다. 계란과 수육을 자주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C, D, 종합 비타민 이 세 가지 정도는 따로 이제 구입을 하셔서 드시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해주십시오. 제가 월요일 저녁마다 혼자 식사를 합니다. 제 아내가 교회 중창단 연습이 있어서 저에게 식사를 차려놓고 갑니다. 그래서 이 먹는 식탁의 사진을 제가 몇 장 찍어서 올립니다. 제가 30년 동안이나 건강만을 연구한 내과 의사입니다. 음식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식탁의 사진을 올린 것이고요. 혹시나 보시는 분들 이제 각자의 입장에서 이 식탁이 너무나 화려한 식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먹는 이 식탁이 많은 분들이 참조가 될 것 같아서 올린 것이고요. 여기 보면 장조림, 김치, 수박, 콩, 야채, 장조림, 마늘, 두부, 국, 그리고 야채, 김치, 두부, 야채, 김치, 나물, 계란, 방울토마토, 밥은 잡곡밥이나 현미밥입니다. 이거를 이제 참조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사진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 해주십시오. 하와이의 새벽 별이 보이는 사진입니다. 선교사님들께서 늘 이런 새벽 이런 때 기도하고 하루를 준비하시고 늘 만성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받는 긴장, 스트레스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해주십시오. 저희 사는 이 집에서 30분 나가면 여수의 와운 해변이라는 해변이 있는데요. 저녁놀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저녁놀이 이런 놀처럼 이 사람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 휴식을 선교사님들이 취하지 못하는 것이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릴렉스하는 차원에서 이 사진을 넣었습니다. 다음 해주십시오. 강의가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좀 더 일찍 끝났는데요. 제가 준비한 것이 더 있었고 또 하고 싶은 강의가 더 있는데 혹시 다음 기회에 시간 주시면 제가 감사하게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혹시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